지금 여러분 양도소득세 몇 번 들었나요? 한 번 들었나요? 한 번. 예. 자, 중요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조금 딱 하나 부분이 어렵고요. 그 다른 부분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 어디 부분이 어렵냐면은 1세대 1주택 부분이 저 내용이 조금 많을 뿐이고 전체적인 부분은 내용이 좀 많은데 비해서 오히려 취득세가 더 까다로워요. 그 취득세 세율 부분 때문에 어렵고 취득세도 세율 부분 빼면은 그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취득 세율을 암기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자, 일단은 요 양도소득세를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이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소득세적인 문제는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소득이 있어요. 개인과 법인입니다. 그 개인에 대한 소득을 우리가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럼 법인에 대한 소득은 법인세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개인과 법인의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거 있어요. 그걸 우리가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해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가 되고 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는 개인으로서 소득세가 됩니다. 우리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게 있죠. 이런 단체 등 이런 것을 우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과거에 놓을 때 소득세는 개인이지만 그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단체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득세 계산적인 문제는 전부 다 기준이 합산인데요. 합산과세라는 것이 기본이고 또 기간과세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세는 이 두 개의 개념을 항상 머리에 담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합산과세, 기간과세, 합산과세, 기간과세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합산과 기간적인 문제를 합산할 때도 일정 기간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가세 기간 동안에 1가세 기간 소득을 전부 다 뭐한다? 합산한다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합산한다는 것은 1기간, 요거는 소득자가 인위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국가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지금 6월달인데 최근에 5월달이 지났죠. 그럼 1년이 끝나면 한 기간이 끝나면 이 1년 동안 소득을 정산해서 세금을 확정시킵니다. 확정지 가지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 사이에 확정신고 납부기간이에요. 이거를 확정신고 납부기간이에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거를 가세기간이라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기간이 있어요. 되나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확정신고 이전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냐? 예정신고제도라고 해요. 그럼 이 예정신고제도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요것은 대부분 기간이 2개월입니다. 몇 개월? 2개월 있는데 우리가 양도하는 물건 중에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 있어요. 부동산과 그 다음에 용익물건과 취득권리와 기타 자산이 있어요. 이것을 부동산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것 자산이에요. 이 자산들은 전부 다 기간은 몇 개월이다? 2개월인데요. 그 2개월적인 문제가 시작지 뭐냐? 양도 한 날이 있어요. 그럼 양도 1부터 정한 것이 아니라 양도 1이 속하는 그 달을 말일입니다. 그 양도 1을 말일이라고 해요. 양도 1을 말일. 그래서 양도 1이 속하는 달을 한 달 기준이죠. 달을 말일부터 기산합니다. 2개월이다. 알면 돼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이러한 부동산 사용권 취득 권리가 뭐가 되느냐? 부담부 정려 있어요. 그래서 정려자가 들어갔죠. 부담부 정려일 때는 기간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을 말부터 일반적으로 2개월이지만 요거는 3개월로 둡니다. 유일하게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과세는 주식을 양도해서 이익이 생기면 또 세금 내라 하는데 역시 기간은 2개월입니다. 근데 요 2개월은 주식은 일반 부동산으로 자주 거래되니까 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있다면 여기서 중간을 끊어요. 그래서 6월 30일과 그 다음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걸 우리가 상반기라고
하반기라죠.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양도된 거는 그 반기 6월 30일이죠. 요 6월 30일이 속한 달부터 2개월이다 하는 거고, 또 7월 달부터 12월 달에 있는 것은 요 달 말부터 2개월이다. 그래서 이거를 말한다면 분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분기 단위로 했어요. 지금 뭐냐? 반기입니다. 됐나요? 반기의 말일이다. 2개월이다. 그럼 기간은 전부 다 2개월입니다. 또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은 파생상품이 되는데, 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항상 요걸 가지고 가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소득세적인 문제는 합산인데, 이 합산적인 문제가 기간 합산을 했고, 합산적인 문제는 무슨 별로 합산하냐? 1소득자별, 소득자별로 합산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1소득자 기준이다 이렇게 하게 되고, 다른 말로는 개인 단위 합산 기준이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개인 단위. 자, 그러면 1년 동안에 1자연인에게 올 수 있는 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득세는 전부 다 그 소득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열거주의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열거된 소득이 몇 가지로 구분되느냐? 8가지로 구분돼요. 8가지로. 그 열거된 소득 8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자 소득이 있어요. 그 다음 배당 소득이 있어요. 그 다음 사업행위인 개인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 소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금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나눠져요. 자, 이 소득과 그 다음에 퇴직 소득이 있어요. 퇴직 소득과 그 다음 양도 소득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6가지 소득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고, 그래서 이 의미는 매년 일자연이 계속적으로 오는 소득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것을 매년 계속적으로 오니까 매년 계속 오니까 한 기간에만 기속된 소득이다 해서 한 기간 당해 연도에 기속되는 경상소득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런 것을 경상소득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퇴직소득은 뭐냐? 퇴직소득은 자주 발생합니까? 자주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이다 라는 말을 쓰고, 또 다른 말로는 우발적이다. 그러니까 비계속적 소득이다. 비계속적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양도도 우리가 무슨 소득이다? 일시적 소득이다. 즉 비계속적 소득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한 기간에만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퇴직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적립된 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죠. 그럼 여러 기간에 걸쳐 있는 소득을 지금 현재 당연연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 기간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거는 한 기간에만 지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양도도 내가 2005년도에 부동을 취득해서 2020년도에 팔았어요. 팔은 시점에 양도한 시점에 소득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양도가 여러 기간에 보유하는 기간도의 이익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일시소득이고 여러 기간에 걸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칙은 합산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당해 연도에만 기술된 소득이고 이거는 여러 기간에 기술된 소득이니까, 결과적으로 비계속적 소득하고 한 기간의 기술을 합산해버리면 세금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까 요 소득과 이 소득은 각각 다 따로따로 과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거는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해서 무슨 과세를 원칙이냐? 종합 합산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종합 과세가 원칙이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따로 한다 해서 분류해서 과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러면 양도소득끼리는 합산하고 퇴직소득끼리는 합산하는 겁니다. 이 소득과 이 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양도행위가 1년에 2번, 3번 올 수 있죠. 그럼 양도소득끼리는 또 합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소득과 이 소득 합산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소득들은 매년 자주 발생하니까 이 소득들은 연말정산 때 각각 순소득 금액들을 다 계산해요. 순소득들을 다 계산해서 전부 다 합산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합산해서 한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과세라 합니다. 종합합산.
자, 종합이란 것은 합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종합 대상에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종합 대상에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를 분리가세라고요. 분리가세. 네, 같은 무리에서 나눠지는 것을 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무리에서 분리되면 안 좋은 거지만 여기서는 좋은 거예요. 세금적인 문제는 좋은 거. 알겠어요? 여기는 왕따 당하면 좋은 거. 우리 무리에서는 왕따 당하면 안 좋은 거. 이거 좋은 겁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돼서 각종 공제가 있어요. 여기서 각종 또 공제를 있습니다. 공제. 자, 그럼 여기도 공제가 있을 건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요렇게만 보면 요거는 이 정도만 보고 끝나고 알 필요 없고 우리는 주된 내용은 양도소득세가 우리 시험의 주된 내용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양도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더라. 이거 개념 잡으면 돼요. 자, 그런데 똑같은 양도라도 이 사업 행위 중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보면은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컨설팅의 업이 있고, 컨설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이 있어요. 자, 매매도 양도죠. 매매도 양도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건축업이 있어요. 건설업, 일명 건축업이 있는데 요것도 양도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양도는 계속적 반복적 자주 팔니까 내가 3년 보유하다가 팔라도 단기에 내에 팔아도 어떤 부동산을 내가 샀는데 바로 그 당에 또 팔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샀는데 10년 보유하다가 팔 수 있죠. 일단 그 자체라 사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 일반적인 양도소득을 부과하지 않고 사업소득인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소득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매매업자다 이렇게. 그럼 이 양도는 우리가 방금 보다 일시적인 우발적인 소득 일반인들이 양도하는 행위 있죠. 이거를 양도소득세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똑같은 양도라도 사업적인 성격이는 뭐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사업소득세로 부과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요. 요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더라. 이 정도는 알고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거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양도소득세 위주로 놉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노는 것은 이제 뭐냐?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하면은 두 가지 소득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하면 두 가지 소득이 있는데 방금 뭡니까? 구입해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요. 근데 매각 시점에 한 번 발생하는 소득을 자본이득이란다고요. 그 개념을 양도소득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또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내가 이용을 합니다. 그 임대한다고요. 그럼 임대소득이 있겠네요. 그럼 임대소득은 계속적인 발생인데 우리는 1년 단위로 계속적인 소득들은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이 있어요. 임대 사업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요 부분은 가끔 이 내용은 한 문제 정도가 논다 하는 거죠. 대부분 여기서는 한 문제, 여기서는 한 5문제. 이것이 안 나오면 이 전체가 6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자는 여기서 공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요 공제적인 문제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공제를 인적 공제를 해가지고 본인과 본인의 소득을 나눠 먹고 있는 사람, 쓰는 사람, 부양가족이라고요. 그럼 자체적으로 부양가족이 자체 돈 소득이 있으면 저 돈을 쓰니까 공제 안 되는데 내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적 공제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주택 마련 공제, 뭐 공제가 많아요. 아, 그래서 공제를 언제 준다? 연말에 1년에 끝나서 한다. 한 번. 연말 정산 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요 양도소득세에도 공제가 있는데 이 양도소득세 공제는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팔았다. 그럼 양도 물건을 팔았는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이 있죠. 그럼 그거는 양도할 때마다 공제해 줘야 되겠죠. 그걸 뭐가 있느냐? 필요경비 공제 있어요. 필요경비 공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제는 내가 양도하는 물건이 단기 매매가 아니고 장기간 보유했어요. 그 장기간 몇 년이냐? 자, 아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종합부동산세는 장기 보유 공제가 있었어요. 그건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5년 단위로 묶었어요. 요거는 3년 이상부터 정해요. 몇 년부터? 3년 이상부터 1년 단위로 끊어서 적용해줘. 3년 이상부터 1년 단위로 끊어서 공제해주고 최대 15년까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물건마다 공제해 줘야 되니까 양도시 공제해 주고, 이것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뭐냐? 양도시마다 증가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방금 종합소득 인적 공제가 있다 했죠. 그 인적 공제, 너 양도자를 위해서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뭐냐?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가 있어요. 자, 이것도 양도시 적용하지만 이거는 1년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 연간 공제하는 거예요. 연간 1년 단위 기준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제 내용을 잘 인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제는 상당히 소득세에서 중요하니까 항상 여기서 시험에 논다라는 관점을 두면 됩니다. 이 자체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세 표준이 나와요. 가세 표준. 그럼 가세 표준이 나오고 세율이 있는데, 이 종합소득세, 우리 소득세는 기본 세율이 수직적 형평성을 도모한다. 무엇을 도모한다? 수직적 형평성을 도모한다고요. 만약에 소득이 5천만 원 사람과 소득이 2억이라는 사람을 똑같이 뭡니까? 너는 50만 원 내라 하면은 그거는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걸 우리가 일률적 가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많이 벌어서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내라. 그거보다 그러면 우리가 비례세를 적어야 되는데 20% 내라. 그러면 차등 가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논리가 안 맞다. 조금 더 돈이 많으면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더 많이 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소득세에서 무슨 세율을 하면은 소득세에서 기본 세율이다. 소득세 기본 세율 하면은 뭐를 하면냐? 누진 세율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소득세에서 기본 세율은 뭐다? 누진 세율이에요. 누진 세율. 그래서 소득세 기본 세율은 뭐다? 누진 세율. 그래서 초과 누진 세율을 적합니다. 초과 누진 세율을 합니다. 하는 거죠. 그 초과 누진 세율 기본 세율이 가장 낮은 세율에서 6%에서 최고 높은 세율이 42%입니다. 42%. 그래서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한다. 됐나요? 금액이 높아지면서 계속 6%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42%까지. 그러면 나중에 이 초과 누진 세율이 각 구간을 알 필요 없어요. 6%에서 42%까지 초과 누진 적용한다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단계 6%는 그 구간이 1,20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200만 원. 1,200만 원까지는 6%고요. 만약 1,200만 원 넘어서는 범위부터는 우리가 15% 돼요. 그럼 15% 다음에는 다시 9% 들어가 24% 돼요. 또 초과되면 그게 11% 넘어가 가지고 35%가 돼요. 엄청 높아지는데 일반적으로 35% 적용해 보면 기분 엄청 좋습니다. 소득이 꽤 많은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첫 구간만 알자. 그렇죠? 그러면 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기본이 당연히 같은 소득세니까 양도소득세율도 기본 세율은 6에서 42%가 적용됩니다. 그럼 기본세율 똑같은 내용이 적용돼요. 하지만 양도세는 이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세율이 비례세율도 있어요. 비례세율 70%도 있습니다. 70%도 있고 그 다음 몇 프로 있느냐 있어요. 50%도 있어요. 50%도 있고 40%도 있습니다. 50%, 40% 이런 비례세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초과 누진세뿐이 아니라 비례세율도 있다. 비례세율도 있다. 이렇게요. 그다음 이렇게 70%, 50%, 40% 있습니다. 그럼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도 있고요. 그다음에 20%도 있고요. 그다음에 10%도 있는데 이건 주식에 대한 세율이니까 큰 의미 두지 말고 우리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전부 다 초과 누진세율이 기본이면서 70%, 50%, 40%요 세율적이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내용은 소득자를 구분하는데 이 소득자 개인을 우리는 거주자 개념과 비거주자 내립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이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은 이 주소지를 두고 있느냐 없느냐. 자, 그리고 주소지는 국내입니다.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 국내에 주소지가 없다면 비거주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소지가 없더라도 183일을 국내에 계속해서 거주한다면
주소지가 없더라도 너는 거주자로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주소지가 없거나 없으면 전부 다 비거주자 됩니다. 거주자는 인종, 국적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주소지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183의 거소를 두고 있느냐, 이 기준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입니다. 자, 그러면 거주자가 되면은, 거주자는 모든 소득의 기속이 주소지에 기속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거주자가 벌어야 되는 소득적인 문제가 어느 소득이 있느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가지고 국내 소득은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거주자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국외에서 돈을 벌였다면 그것도 당연히 과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있기 때문에 국내 소득도 당연히 내야 되고 당연한 말이고, 그러면 국외의 소득도 과세를 하지만 이중과세가 돼요. 항상 소득세, 모든 세금적인 문제는 그 소득이 발생한 원천 국가가 우선입니다. 원천 국가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주자는 국외 소득도 우리 국내에서 과세하지만 그 나라도 소득세를 과세하겠죠. 그럼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 소득세를 지정할 때는 국내 거주자 과세할 때는 이미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금을 공제한다. 그걸 우리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다, 이런 말을 써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이런 제도입니다. 자,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자들에게는 우리가 일반 소득은 거주자의 국외 소득에 기간 제한이 없지만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외 양도자산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고 이 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거수를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어요. 예. 자, 양도소득세의 국외소득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는 거주자인데 모든 거주자가 아니고 양도 당시 국내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수를 둔 자다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처음부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못하고 외국 국적을 가졌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져서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다면 그럼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 하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5년 이상 주소 거수를 둔 자만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와 거수를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따져보면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계속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소득이 있다면 우리나라 소득세를 적용해야 돼요. 하지만 비거주자가 자국에서 벌어든 소득을 우리가 간섭할 수는 없어요. 간단히 생각하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보면은 민법이나 형법을 법을 적용할 때 우리 한 나라가 만든 법을 누구한테 적용합니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를 속인주의다 이렇게 해요. 이는 자국민에 속하는 국민들은 자국이 국민을 모든 법을 다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가도 뭐다? 너는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법을 지켜. 거기 속인주의예요. 되나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속인주의만 한다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범법 행위를 하면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속지주의다라고 했습니다. 속인주의면서 속지주의다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원래 그거를 따지는 건 아닌데 거주자는 속인주의에 가깝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속지주의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기본은 알고 가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82쪽에 가면 양도소득세 이제 어디에 붙었는지 알겠죠? 양도소득은 전체 소득세 중에 뭡니까? 분류되는 비계수지 양도되는 겁니다. 자, 성격 국세고요, 수익세입니다. 자, 그리고 가로 2번이 개인이 법률에 열거된 자산을 일시적으로 양도합니다. 일시적이다. 열거됐고 일시적입니다. 근데 밑에 당고장 표시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과는 구분된다. 부동산 매매업이나 주택 신축 판매업을 양도는 계속적 반복이니까 아까 어디 들어간다고요? 사업행위로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열거주의입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유통세입니다. 유통세이니까 부동산을 매매했어요. 사는 사람은 뭡니까? 취득세를,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둘 다 매매한 행위를 국가가 모르죠. 모르니까 신고주의죠. 그래서 신고납세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문제가 부가가세가 있다. 그런데 필요 없어요. 자, 인세입니다. 인세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내게 되는 인세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소득의 구분과 가세 방법이 있는데 방금 종합가세 돼 있죠. 방금 설명했던 건 뭡니까? 2배사 건영기 있죠. 요거 적은 거 2배사 건영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분류가세 되는 게 뭐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과 분류가세 된다 있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6번 실질가세 원칙입니다. 실질가세. 자,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 7번에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소득세는 모두 기간을 두고 있다 했어요. 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은 가세 표준이 산정된 시점이 가세 기간이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가세 기간이 끝나면 됩니다. 근데 아까 무슨 제도가 있다 했어요? 예정 신고 있어요. 예정 신고할 때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정 신고할 때는 그 가세 표준이 속하는 달월 말일이 성립일이 됩니다. 달월 말일이 성립일이 돼요. 근데 우리 조세 총론 문제에서 소득세는 중간 연납도 있어요. 그리고 원천 징수도 있어요. 중간 연납은 중간 연납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할 때 소득세를 부과해요. 그때는 소득세를 지급할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두 가지를 꼭 알아놓으세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이 가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있고요. 그 밑에 거주자 비거주 돼 있죠. 자, 그 거주자 개념이 국내와 그 다음에 국내 주소 또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183일입니다. 183일. 자, 넘어갑니다. 예? 예, 6개월입니다. 6개월. 기간은 6개월인데 6개월 하면 답이 틀려요. 그래서 183일입니다. 자, 그 다음 84쪽에 기출 예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1번이 거주자가 국외 토지입니다.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해야 한다. 자, 아까 몇 년간이라 했어요? 5년 이상 있어요. 예,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그러니까 5년 이상 주소를 두었죠. 자, 10년간 있으니까 5년 이상 주소를 두었죠. 그러면 뭐 예정신고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2번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그럼 비거주자는 우리 국내 주소 거수가 없죠. 그럼 그 사람이 국외에 양도한 걸 우리가 가세할 필요는 없죠. 그럼 납세무가 있다 했으니까 틀리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거주자입니다.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우리는 납세지는 뭐다? 네,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소득세는 소득자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취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이 있죠. 그럼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뭐냐? 물건 부동산 소재지라고 해요.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양도소는 소득자라고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다라고 있는데요. 국내 부동산을 양도했죠. 그럼 그 국내 부동산이 소재한 장소가 돼요. 자, 거주자는 방금 거주자는 뭐라고 했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고요. 그럼 비거주는 국내에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거소지가 없기 때문에 주소지도 할 수 없고요. 거소지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된다고요. 비거주는 국외가 아니고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럼 국내 양도자산이 있는 장소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했네요. 국외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세 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방금 5년 이상 주소 구수를 둔 자는 납세무가 있어요. 근데 국외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아까 공제가 있다 했죠. 무슨 공제? 우리는 양도한 공제가 세 가지 공제가 있어요.
필요경비공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있어요. 그럼 국외 양도자산은 필요경비공제는 투자금액이 공제를 해요.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본인에 대한 공제니까 공제를 해줘요. 근데 장기보유는 그 보유기간이 3년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우리가 등기된 나라고 있고 등기되지 않은 나라고 있는데 그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래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국외 양도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해요. 하나 더 알아둔 것은 우리 국내 양도자산은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든 미등기 부동산 양도하든 모두 가세합니다. 가세할 때 등기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 차등이 엄청 됩니다.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샀는데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한 후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매가 됐는데도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 그럼 무조건 70%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무조건 이유 없다. 70%다. 그럼 거기는 필요경비 공제를 하고 이 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앞으로 이전 등기 받아가지고 팔았다. 그럼 등기자산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차등하게 적용해 준다고요. 미등기 자산은 무조건 몇 프로? 양도 차이가 바로 70% 때리고요. 네? 등기 자산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되면 장기 보유 필요경비, 장보공, 기본공제 모두 공제를 혜택 주고 그다음 가세 표준이 나오면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한다고요. 그 보유 기간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주택이냐를 따져요. 너가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냐? 주택이냐 따져요. 그러면 주택이 아닌 자산은 보유 기간이 5,4초 따지는데 5,4초가 뭐냐? 50%, 40% 초과 누진 처리라고요. 그럼 5,4초 기준은 1년, 2년, 2년 초과 2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1년 기준이고 2년 기준인데 여기는 미만입니다. 만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에서 2년 미만도 너는 투기다. 단기 매매니까 너희는 투기를 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동산들을 최소는 2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세금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5,4초, 5,4초, 5,4초 이렇게 50%, 40%, 그 다음에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달라면 2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주택은 좀 더 혜택을 받아가지고 기간 하나를 없애버려요. 그럼 기간 하나를 낮춰버리니까 결과적으로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만 나눕니다. 주택은. 그래서 4초입니다. 결과적으로 5,4초에서 하나 떨어지니까 4초. 암기할 때 그래 해야 돼요. 네? 주택이 아닌 거는 5,4초. 주택 한 개 떨어지니까 4초. 그럼 주택은 1년 미만은 50%가 아니고 40%, 1년 이상부터 6에서 42%인 기본세를 합니다. 이해됐나요? 등기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등기되면 보유기간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몇 프로 때린다? 70% 때립니다. 그래서 국외 양도자산은 등기, 미등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외 양도자산은 뭘 따지지 않는다고요? 등기, 미등기를 구분이 없어요. 등기랑 미등기 또 동일하게 취급한단 말이야. 국외 양도자산은 등기, 미등기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등기 개념이 없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국외 양도자산은 등기, 미등기, 차등 가세가 없다. 여기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3번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은 크게 그게 보니까 표로 보니까 토지 건물 이 부동산이죠. 자, 그다음에 토지 건물과 관련해서 토지와 건물과 관련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어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용에 관한 권리 있죠. 여러분 민법상에 배우는 거예요. 지금 세법상 요 내용은 민법 전부 다 민법이에요. 민법. 그럼 사용에 관한 권리 있죠. 용의물권이라 하죠. 그 용의물권이 우리는 원래는 뭡니까? 지지지 있어요. 지지지 있는데 그 지지가 뭐예요?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이 원래의 용익물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민법을 비하면 지역권 자체를 양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없다. 그렇게 적어주면 되죠. 뭐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는데, 자, 민법에서는 지상권과 전세권을 뭐 법적 대항력을 갖추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금이에요, 세금. 내가 지상권을 팔아가지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럼 등기 양도든 미등기는 구분하지 마라. 단지 뭡니까? 세율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양도소는 세금은 실질주의니까 등기 미등기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권을 양도했고 전세권입니다.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을 뭐다? 등기 미등기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단지 차등 과세할 뿐이야. 자, 그 다음에 토지 건물도 뭡니까? 등기 미등기를 요하죠. 토지도 등기를 요하는 자산이죠. 그럼 등기 미등기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단지 방금 뭐다? 저게 차등 과세하는 거예요. 미등기면 70%고 등기면 저렇게 보유기간 때 세율한다고요. 자, 그런데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중에서 별표시 3개. 방금 우리가 등기를 요하는 물건은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이 등기를 요하는데 그런 등기, 미등기 관계없이 다 과세 대상이 돼요. 근데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럼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 도상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한다? 등기를 하면 물건이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하면. 그래서 그것이 부동산입니다. 점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만 되고 그것이 등기될 때만 돼요. 그래서 위에 지상권 전세권은 그 논리가 등기 미등기 안 붙여놨잖아요. 그 말은 등기 미등기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은 앞에 전제가 뭐예요? 등기된. 그럼 결과적으로 미등기된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조금 전에 그러나 무슨 자산이라면 국외 자산이라면 국외 양도 자산이라면 그때는 등기 미등기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방금 아까 내가 국외 양도자산을 뭘 따지지 않는다고요? 등기 미등기 개념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는 미등기 임차권은 안 되지만은 국외 양도자산은 등기 여부 자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뭐다? 국외 자산일 때는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도 과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자, 그다음 가로 2번에 보면 취득에 관한 권리 있어요. 취득에 관한 권리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등기 대상물이 아닙니다.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미등기 되니까 뭐 60, 70%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시 취득에 관한 권리는 그 자체가 등기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미등기 됩니다. 그럼 미등기 된다고 해서 70% 대상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저기에 있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나누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취득에 관한 권리 중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딱 3가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됐나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하고 그 다음에 채권은 채권인데 앞에 전제가 상환한다. 상환한다는 건 교환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 그럼 내 채권은 토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택 상환 채권. 채권으로서 주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3가지 정도는 꼭 알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기타 있어요. 3번 기타. 기타 부동산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이 있어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4가지로 나눠주는데 영업권이 있고 그 다음에 회원권, 이용권이 있고 그 다음 이축권이 올해 들어왔어요. 이축권. 올해 이축권이 하나 신설되어서 들어왔다. 이축권. 자, 민법에서 미호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주식 다 알죠? 네, 주식이 있어요. 근데 주식은 우리 주된 부동산이 아니죠. 그냥 파전 상품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 주된 대상이 아니니까 주식을 양도해도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를 낸다. 파전 상품을 팔아도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를 낸다.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되 뭡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보면 주식에 대해서 들어갈 때
우리 상장법인 주식이 있고 비상장법인 주식이 있어요. 무슨 법인? 예, 상장과 비상장. 이 차이점이 뭐죠? 정권거래소 한국증권감독원 금융감독원의 통제 아래서 그 평가를 해가지고 법인을 상장시켜줘요. 상장. 그럼 상장되면 그 비상장일 때의 주식 가치하고 상장일 때의 주식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 차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뭐 거래 실적이나 계속적인 영업 실적이나 이런 걸 쭉 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상장을 시켜준다고요. 상장 시켜주면 어디서 증권거래소에서 등록되어서 주식이 거래된다고요. 그럼 비상장은 주식 증권거래소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거래된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TV 보면 오늘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많이 하잖아요. 요즘 주식하는 사람 얼굴이 보면 쌍이 노래죠. 전 세계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이 주식 및 출자 지분이 있다. 근데 요게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모든 것을 다 과세 대상을 하지만 단 요거 있어요. 상장법인이고 그다음에 장내 거래되고 장내 거래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장내 거래를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액주주 있어요. 소액주주. 그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그 주식 양도는 X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외한 모든 주식은 다 과세가 된다 보면 돼요. 근데 파생 상품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위주니까 부동산 위주로 비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다시 갑니다. 토지 건물 눈자는 찍었죠. 그러면 1번 토지 있는데 모든 토지 등록 미등록 관계없습니다. 지목이 붙었다 안 붙었다 관계없습니다. 모든 토지입니다. 자, 그 다음 85쪽 맨 위에 건물 역시 마찬가지 등기 등록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가로 2번 부동산에 가는 권리 있죠. 자, 사용에 가는 권리 있는데 1번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 관계없습니다. 근데 2번 별표시 3개. 항상 과세 대상 문제가 나올 때는 임차권을 계속 터치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지역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가로 2번에 취득에 관한 권리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노는 것이 원 1번에 아파트 당첨권 있죠. 그리고 분양권 있죠. 뒤에 조합원 입주권 있죠.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2번과 3번 내용이 우리가 취득 권리도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럼 가로 3번에 기타 자산 있는데요. 기타 자산은 가로 1번 있죠. 별표시 3개. 별표 3개. 자, 맨 끝에 보니까 영업권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영업권이란 것은 우리가 타 회사를 인수했을 때 초과 수익력을 가져올 수 있다. 초과 수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초과 수익은 초과 이윤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똑같은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업체를 운영한다면 같은 경쟁 업체보다 더 많은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업권 자체만 양도해서는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영업권이 발생된 원인인 것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단독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가 돼야 된다고요. 두 개 더 함께. 알겠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예요. 함께입니다. 됐나요? 함께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로 이번에 보는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과 회원권과 또는 지분도 있어요. 주식 지분도 있는데 이용권과 회원권이 전부 다 뭐가 관계됐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이용권, 회원권을 양도했다면 양도내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별표시 2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많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노는 회원권은요. 골프장 회원권, 골프장을 그다음에 콘도미니엄 이 2개 외에는 거의 잘 언급하지 않아요. 골프장, 콘도미니엄. 자, 그리고 올해 우리가 신설된 그 이축권도 한 개 대상이 들어왔다. 이축권. 자, 그 다음에 가로 4 보면 특정법인 주식 있죠. 특정법인 주식과 특수업종 영위부동산 가다보유 법인 주식이 있는데 요것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은 전부 다 뭐냐, 부동산을 어떤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자, 자산이란 정의가 뭐죠? 여러분은
우리는 경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라는 정의를 항상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산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는 가치물이면서 이용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일단 소유를 할 수 있는 가치물이고 또 소유만 하면 되지 않고 이거를 이용 가능한 가치물을 자산이라 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다시 자산이라는 정의는 뭐라고요?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가치물을 자산이란 거예요. 그러면 소유 개념은 우리가 또 다른 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또 하나요? 소유를 재하라고 한다고요. 재하가 무슨 뜻이다? 소유하는 가치물이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소유하는 가치물들은 눈에 보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도 있대요. 우리가 강업권, 어권 있죠? 이런 거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것도 가치물이 있죠. 내 소유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자산이죠. 전부 다 가치물이 있죠. 이런 걸 자산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자산 안에는 우리가 재하다 이 말이에요. 재하를 자산이란다. 됐나요? 유형 무형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재하가 있고 하나는 소유물이 있고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받아서 내 재하가 돼 하는 채권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재하와 채권을 일컫는데요. 그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여러 자산이 있겠죠. 소유물이 있겠죠. 재산이 있겠죠. 그 재산 중에서 전체 차지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몇 프로가 되느냐는 거죠. 상당하다. 그러니까 이 법인이 부동산업과 관계없는 회사면 50% 이상만 돼도 너는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50% 이상 회사에 가점주주가 있다고요. 우리 가점주주는 몇 프로 했어요? 50%죠. 근데 우리가 앞에 지방세에서 취득세에서 비상장법인 가점주주 50% 초과였어요. 요거는 50% 이상입니다. 그 가점주주자들이 자기들 지분을 50%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팔아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실질적 양도는 주식을 팔았지만은 뭐로 판 거로 간주한다? 부동산을 판 거로 간주하겠어. 이 뜻이에요. 간주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 4번은요. 그 밑에 있는 4번은 특수업종이라는데 이 업종이 부동산과 관련된 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업은 50% 이상이 부동산을 가졌다고 가다 법인을 볼 수 없고 80% 이상을 가진 자가 된단 말이에요. 법인이 된다. 그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 80% 이상이 부동산이라면 전부 다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주는 전부 다 부동산에 가는 권리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주주가 단 한 주를 양도해도 전부 다 주식이 한 주 양도해 부동산 양도를 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학계를 보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나와요. 그 부동산 투자회사법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을 소유했겠죠. 그 자산 규모가 80%가 있다고요. 그 80% 중에서 부동산 비율이 70%가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부동산 가다 봅니다. 이거는 80%단 1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있는데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 있죠.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그럼 대주주 양도하는 주식과 유가증권 시장에 의하지 않는 양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하나 아까 뭐가 모든 주식 양도는 다 가세된다. 근데 뭐다? 상장법인이고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장내에 거래되고 소액주주가 거래된 이것만 가세를 안 합니다. 그럼 나머지 주식 거래는 다 가세한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파생 상품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고 좀 쉬었다가 양도 개념 들어가죠. 소득세법상 거주자고요.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 국내다. 국내 국외가 아닙니다. 자, 1번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 무상. 왜? 소득이 생기지 않잖아요. 일단 양도는 일단 팔아서 대가가 받아야 소득이 있든지 알겠죠. 그럼 무상으로 이전한 거는 소득이 없잖아요. 이해됐나요? 예. 자, 그 다음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 지상권의 양도는 가세 대상이다. 맞죠? 지상권, 전세권. 자, 그 다음 3번은 사업용
건물과 여기 반드시 확인할 것은 뭐다? 함께 영업권 가집니다. 만약에 단독 하면 안 된다고요. 함께. 그 다음 4번에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그 주식을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라고 했는데 방금 이게 뭐냐, 방금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과 회원권을 말해요. 그게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 양도는 시설물 양도로 본다 하는 거죠. 그 다음 5번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계속 언급하는 것이요 영업권, 계속 언급하는 것이 임차권이에요. 놓을 때마다. 그래서 임차권은 반드시 부동산이고 점포는 안 됩니다. 가게 안 돼요. 부동산이고 또 등기입니다. 미등기는 안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시간에는 87쪽에 양도 개념 들어가겠습니다.